얼마 전 배우 이순재 씨께서 올해 나이 91세로 돌아가셨다는 뉴스 보셨어요? 저는 그분이 워낙에 정정하셔서 100세는 거뜬히 넘기실 줄 알았는데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 나이 올해 67세, 90세까지 산다고 쳐도 저한테 남은 시간은 딱 23년이에요. 긴 세월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살아보니 알잖아요? 23년이라는 세월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골골하지 않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는 진짜 황금기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시작 안 하면 후회합니다. 저랑 같이 남은 23년 후회 없이 잘 사는 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배우 이순재 씨 별세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저희는 늘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남자 평균 사망 나이가 80대 초반이래요. 저는 올해 67세인데 그럼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100세 시대는 듣기 좋은 말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딱 90세까지 살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67세부터 90세까지 딱 23년. 이 23년이 저에게 주어진 시한부통보 같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죠. 젊은 사람들에게 23년은 길겠지만 저 같은 67세 노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70대 후반, 80대로 넘어가면 무릎 쑤시고 허리 굽고 병원 가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23년 중에서 제가 정말 제 두 발로 튼튼하게 걸어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진짜 황금기는 길게 잡아도 10년 아니면 15년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쩌면 병원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죠. 이 23년을 후회 없이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옛날 사진 보면서 놀랍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딱 23년 전인데 마치 어제 일 같아요. 정신없이 일하고 살았더니 그 시간이 휘리릭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23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는 90세가 되었을 때 또 눈 깜빡할 새 지나갔네? 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그걸 해볼 걸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시간이 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나에게 남은 진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황금기는 과연 몇 년일까?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후회로 남길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짧은 진짜 황금기를 어떻게 채우고 싶으세요? 다음은 몸과 돈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현실의 이야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남은 황금기가 고작 10년, 15년이라면 뭘 해야 할까? 고민을 시작하자마자 제 몸이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윽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몸이 나를 배신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90세까지 살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겁이 났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통증이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 이제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아프니 바로 다음 고민은 돈 문제였습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은데 앞으로 23년 동안 제가 병원비를 얼마나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제가 크게 아파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그 돈이 결국 자식들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돈이라는 놈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가로막더라고요.
친구랑 유럽 기차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겁니다.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80세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 결국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친구가 다녀와서 행복해하는 사진을 보는데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해도 그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강이라는 열쇠와 풍요롭게 해줄 돈이라는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행도 포기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망설이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벽을 피해서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자고요. 저는 돈과 건강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피해 배움이라는 길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 아쉬웠던 컴퓨터 공부를 하기로 한 겁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고 저만의 컴퓨터를 샀습니다. 나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새벽같이 복지관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 이 새로운 도전이 남은 23년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블클릭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날아다니는데 저는 마우스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학생들이 저를 힐끗 쳐다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어르신은 아직도 그걸 못하셨어요?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기억력은 떨어지고 이해력은 느린 제 머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엄청난 수치심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했더니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친한 친구는 저에게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주책이다.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영감탱이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 별짓을 다 한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저한테 너는 이제 67세야. 조용히 집에 있어. 하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갈등은 건강이나 돈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컴퓨터 학원을 한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스스로의 한계를 견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수강료보다 더 아까웠던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이미 늦었다는 패배감으로 가득 찬 한심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조차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주말마다 자식 내외와 손주들이 바글바글 찾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 그림을 위해 평생 일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빠서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한 번은 손주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의무감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서러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의 그림은 이렇게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만의 가장 외로운 시간은 혼자 밥 먹는 시간입니다. 아내는 모임이 바빠서 나가고 저는 혼자 TV를 켜놓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휴대전화를 쳐다보지만 늘 깜깜한 화면만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 제가 신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아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 하고 제 말을 자르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생각에 엄청난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바쁜 일상에 제가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알아누웠는데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걱정 끼치면 뭐하나?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도 아빠는 아직 팔팔하다 하고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결국 저와 자식들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행복한 노후는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프거나 외로울 때도 저는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와 남은 23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저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루는 습관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꼈는데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는 다음에 하지 뭐라는 말 때문에 사라진 기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건 미국 서부 여행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아내한테 그랜드 캐니언을 보러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나중에 힘 좀 생기면 가지 하고 미루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허리도 아프고 장거리 비행기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원을 평생 못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을 앗아간 겁니다. 큰 여행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다음에라는 말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다니던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거나 돈이 없을 때는 다음에 꼭 가서 먹어야지 하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가 보니 가게 앞에 영업 종료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가게를 닫은 거였어요. 그때 몇 번 더 가서 실컷 먹었더라면 좋았을까요? 미루는 습관이 소소한 행복까지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후회는 사람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늘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저는 다음에 날 잡고 길게 보자 하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결국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문안을 갔지만 친구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그 말이 저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노인에게는 영원히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심정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잡아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함 속에서도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소중하지만 은퇴 후 24시간 붙어 지내기 시작하니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저는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아내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아 보기 싫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남은 23년을 이 다툼 속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24시간 붙어 지내다 보니 저는 혼자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배우자가 잠시라도 외출하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숨통이었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충돌했습니다. 이 갈망은 결국 제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했고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소망이 커졌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황혼 이혼 사례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40년 넘게 살다가 은퇴 후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남은 23년은 내 인생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용기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배우자에게 조심스럽게 우리 남은 23년은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두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각자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남은 23년을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얽히면서 저는 점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저는 늘 회사에서 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표가 저를 사회에서 인정받게 했고 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명함을 정리하면서 제 정체성의 일부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평범한 동네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명함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후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없는데 억지로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다고 안달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노인들처럼 활기차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에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이 의미 없이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저를 방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깊은 갈등은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자기회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에게도 저는 더 이상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없어도 잘 살고 직장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저는 극도의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남은 23년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나약하고 쓸모없게 느껴져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도 괜찮을까? 23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현명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저는 마침내 아주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잘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갈등은 결국 욕심과 비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작은 만족부터 찾았습니다. 거창한 여행 대신 동네 시장을 구경하고 상인들과 대화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기운을 얻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에 꽂아 두었더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 있다. 이젠 매일 아침 오늘 하루의 작은 만족 목록을 만들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좌절했던 이유도 결국 남과의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하든 제 속도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1:1 수업이 가능한 공부방을 찾아가서 제 속도에 맞춰서 느린 속도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쇼핑을 하는데 저는 겨우 글자 입력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내 속도대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서 외로움을 느꼈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받으려는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법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저는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들면서
제 남은 23년을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23년을 잘 산다는 것은 미래의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갈등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 아프지 않고 걷는 것, 오늘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는 것,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운 것,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이 결국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장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완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진짜 황금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만족을 찾고 내 속도대로 움직이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23년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